안녕하세요. 디파이프의 18번째 리포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다른 어떤 뉴스보다 국내 최대, 세계 최대 그 메모리 반도체 1위 업체인 삼성에서 그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도 그 134조 가량을 투자해서 반도체 전 분야 1위를 꿈꾼다라는 뉴스가 가장 강력한 이슈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해외 쪽의 소식을 살펴보면 그 미국에서는 1분기 경제 진표가 깜짝 성장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죠. 그 이번 발표가 그 올해는 전반적으로 침체 분위기로 진입할 것이라는 그 전문가들의 의견과 지금 상충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의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그 시진핑 주석이 그 조만간 미국 방문을 준비할 것이라는 그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 미국 방문이 미중의 무역 협상의 종지부가 드디어 이제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의미가 아닐까 하는 그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기름값이 급격하게 많이 올라서 그 차량 소지하신 분들께서 그 걱정이 상당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트럼프가 오펙에 그 유가 인하하고 그 증산 요청을 했죠. 그러면서 유가가 지난주 금요일 급락했습니다. 최근 트럼프가 이란산 원유 수입을 그 한시적으로 전면 금지했었는데 그 이러다 보니까 유가가 그 국제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에 따른 그 트럼프의 행보가 아닐 듯 싶습니다. 하지만 그 국제 유가가 지속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출퇴근 시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셔서 환경 문제에 있어서도 그 한보탬 하여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본 리포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 리포팅 종목의 주가 흐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그 도표를 만들 때 그 일별 그 종가 기준이 아니고 그 장중 최고가 기준으로 이 도표를 만드는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매도 시에 절대 그 마음에 흔들리지 말고 기계적인 매도를 하자라는 의미 때문에 제가 이 장중 최고가 기준으로 이 도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실시간 매도를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대부분 그 이 주식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이 전업 투자자들이나 뭐 전문 투자자들 분보다 대부분 그 직장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실시간으로 이 주가 흐름을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중에 급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바로바로 즉각 대응이 쉽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도하는 어떻게든 자기가 만든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그 매도 예정 가격을 만든 다음에 그 매도 예정 가격을 미리 올려놓으시고 그리고 매도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과 두 번째는 그 첫 예정 매도가에 100% 매도를 하지 마시고 그 한 50% 분할 매도를 잡아 놓으셔서 최종적으로는 어쨌든 심리적인 매도가 아니고 기계적인 매도로 이 수익을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 그 일별 종가 기준이 아닌 최고가 기준으로 잡아 놓은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되돌아와서 이번 주에는 역시 그 삼성의 발표로 인해서 그 반도체 장비주였죠. 그 유니셈하고 현미반도체 이 두 주의 그 상승이 눈에 띄게 보였습니다. 자, 그럼 현재 기준 그 13종목이고요. 그 오늘 제가 발표할 그 리포팅할 종목을 제외하고 13종목입니다. 13종목에 대한 1주차 때 평균 오름은 5.8%, 2주차 때 9.2%, 3주차 때 9.1%, 4주차 때 11.8%, 5주차 때 15.3%. 이유는 도표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맘스터치라는 브랜드로 유명한 해마로 푸드서비스 주식회사라는 회사입니다. 기본사항으로 자, 대표 전명일 씨고요. 위치는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에 위치해 있습니다. 프랑스 등 5개국의 해외 법인을 가지고 있고요. 연역으로 보시면 2004년에 해마로 푸드서비스를 설립을 합니다. 사실 이 해마로 푸드서비스는 그 대한제당에서 분사한 회사죠. 2014년에 그 진천 물류센터 및 제조 생산 공장을 준공하고요. 2015년에 대만 합작법인 및 베트남 법인을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캐나다 카벤디시 한국 에이전시 독점 계약을 하게 됩니다. 2016년에는 코스닥 상장을 하고요. 그리고 맘스터치 1000호점을 탄생시킵니다. 2017년에는 붐바타, 그 화덕 피자 하는 회사였죠. 붐바타를 런칭을 하고 슈가버블은 이 세제 회사입니다. 슈가버블을 인수합니다. 그리고 미국 법인까지 설립을 하게 됩니다. 2018년에는 CNC 케미칼 당진 공장을 준공을 합니다. 기업 미션은 식품 유통회사답게 식품 사업을 통해 인류의 행복을 증진한다. 그리고 기업 비전 고객 마음속의 넘버원. 종속회사 현황입니다. 총 7개 종속회사가 있고요. 여기 나열하진 않았으나 그 3개 계열회사가 있습니다. 그 맘스터치 타이완이나 주해마로 대오와 같은 회사가 있습니다. 종속회사의 내용을 보시면 이 베트남에 그 음식료 도소매하는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HFS 글로벌, 그리고 이 나머지는 다 국내 기업이죠. 슈가버블, 주방 세제, 세탁 세제를 판매하는 슈가버블, 그리고 CNC 케미칼 기초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CNC 케미칼, 그 다음에 음식물 도소매를 하는 카팸, 그 다음에 크레이더스 소프트웨어 개발, HENT 광고 대행업. 여기 보시면 크레이더스라고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회사가 좀 뜬금없이 있는데, 이 그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그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 부분으로 그 배뇨 배변 상황을 알 수 있는 스마트 기저귀를 그 개발한 회사입니다. 그 환자들이 보시면 그 배변이나 배뇨 후에 그 어느 시간 방치가 되면서 그 2차 감염의 위험이 있는데, 그 2차 감염 방지를 위해서 그 이 기저귀의 교체 시기를 스마트하게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한 회사입니다. 자, 다음으로 주식수입니다. 주식수는 총 9,400만 주가량 되고요. 그리고 주요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5,880만 주가량, 한 약 63% 정도 되고, 기타 소액 주주는 3,500만 주에 약 38% 정도 됩니다. 다음은 주요 매출 현황입니다. 그 프랜차이즈 산업에서 80%, 그리고 식자재 유통망에서 12%, 소비재는 약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 프랜차이즈에서는 맘스터치와 붐바타라는 두 가지의 브랜드가 있고요. 맘스터치는 치킨 및 수제버거 브랜드고, 올해 2월 기준으로요 1174개 매장을 가지고 있는데, 올해 1200개 이상으로 그 매장 수를 늘린다고 합니다. 경쟁사 L사와 대비해서 그 타 지역 매장 수가 비슷한데, 그 서울 쪽의 매장 수가 아주 그 적은 편이기 때문에 이 매장 확보에는 1200개 이상의 매장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들 다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붐바타. 이 원래는 화덕 피자 브랜드로 그 출시를 했었는데, 그 최근에 그 주력인 화덕 피자에서 주력 자체를 샌드위치로 바꿨죠. 8개 매장을 가지고 있는데 올해 50개 이상으로 매장 수를 늘린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식자재 유통망 12%, 그 개육류, 그 다음에 새우, 감자류. 개육류와 새우, 감자류는 이 식자재 유통망의 빅3라고 합니다. 그 중에 감자류는 그 캐나다의 카벤디시와 그 독점 계약을 했다라고 제가 그 처음에 기본사항 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었고요. 다음으로 식자재 유통망과 프랜차이즈 유통 사업에 동시 보유한 국내에서 유일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소비재 8%,
이거는 슈가버블이죠. 계면 활성제 제품, 주방 세제 및 세탁 세제 등을 판매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강점 및 업황입니다. 프리미엄 QSR 시장에서의 강점. 제가 이 QSR에 대해서 밑에 각주를 달아놨는데 퀵 서비스 레스토랑입니다. 이 뭐냐면 퀵 서비스 레스토랑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패스트푸드를 파는 식당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일반 QSR이 아니고 프리미엄 QSR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일반 이제 어느 정도 조리된 그 재료를 가져와서 패스트푸드점에서 데워서 그냥 그 가열만 해서 파는 것이 아니고 직접 여기에서 원재료로 조리를 해서, 하지만 패스트푸드 개념이기 때문에 아주 스피드 있게 조리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뭐 다들 아시겠지만 조리 제품을 슬로우 푸드라고 하죠. 이 패스트푸드와 슬로우 푸드의 가장 강점을 보유한 그런 프리미엄 QSR 시장에서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높아진 그 식품 위생 요구와 조리 스피드 경쟁력으로 그 고객과의 접근성을 충분히 유지하고 있다. 이거는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온라인 맘스터치몰에서의 그 HMR 제품 판매. HMR이라고 하면 여기서 또다시 제가 이제 그 여기 각주를 달아놨는데 홈밀 리플레이스먼트, 그러니까 가정식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죠. 그 닭가슴살을 원료로 한 소시지 및 그 스테이크 등 제품들이 지금 30여 종이 나와 있는데 그 제품 자체도 이제 점차 확대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뭐 마트나 아니면은 편의점 같은 데 보시면 그 일회용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소시지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판매를 함으로써 기존의 어떤 그냥 자기의 매장을 가지고 파는 것이 아니고 타 어떤 유통망을 확보해서 유통망을 통한 이 판매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는 해외 로열티 기대.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에서 그 칠리크랩의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는 그 노사인보드 홀딩스라는 회사와 마스터 프랜차이즈의 제휴를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 마스터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이 로열티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최종 계약을 하게 된다라고 그러면 로열티 수입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장력 둔화 시점 기준인 전국 매장 1,200개. 보통 이제 그 이미 그 시장에 진출했는 엘사 같은 경우에는 1,350여 개의 그 매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장력이 둔화되는 시점이라는 게 1,200여 개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해마로 푸드 서비스가 거의 다 와가고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리스크 요인이 될 수도 있으나 붐바타가 어떻게 또 브랜드를 유지해 갈지가 상당히 관건이 될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 맘스터치가 워낙 그 성공을 해왔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붐바타도 같이 그에 대한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약간 우호적인 시각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재무현황입니다. 그 매출액 그 기준으로 따져보면 16년에 36%가량 올렸고요. 17년, 18년은 거의 19% 가까이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상승세가 상당합니다. 영업이익입니다. 이 영업이익률은 15년에 5.9%, 16년에 8.4%, 17년에 살짝 하락했다가 다시 18년에 8%대로 다시 회복을 하였습니다. 당기순이익률 4%, 4.4%, 4.7%, 5.9%. 역시 당기순이익률조차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현상이죠. 그리고 시가총액입니다. 1928억, 15년에 상장을 하고 나서 1928억입니다. 그리고 16년에 1797억, 그 다음에 17년에 2056억, 18년에 1981억, 19년 현재 지난주 금요일 기준 2,432억입니다. 여기 보시면 별로 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오히려 약간 오른 것 같은 느낌이 보이긴 하나 제가 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잡는 게 항상 그 각 해당 연도의 연말입니다. 근데 이 해마로 푸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항상 거의 최저점을 찍었기 때문에 이런 약간 특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를 저점이 올라갔다라는 의미로 오히려 해석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시총대비 영업이익률, 시총 대비 당기수익률 보시면은 다 빨간색이죠. 그 빨간색이라는 의미는 다들 말씀을 드렸지만 시가총액이 오히려 그 매출액 상승액 대비해서 시가총액은 떨어졌다라는 의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유보 비율 90.9, 372, 506%, 그 다음에 667% 역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보조재무지표 PER은 34.8, 19, 18.2, 11.7 엄청난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PBR 13.9, 4.06, 3.61, 2.75 역시 상당한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고요. BPS 176, 473, 606, 767 역시 그 주가를 향해서 위로 크게 치솟고 있는 그 추세죠. 자, 이제 매출에 대해서 설명을 좀 이제 분석을 해보자면, 그 프랜차이즈 사업과 사업의 성장과 그 다음에 해외 로열티 계약,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 등 그 다양한 요소로 지속적인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익 같은 경우는 매출 증대, 영업이익률과 당기수익률이 어느 정도 유지만 된다라고 하면 매출액이 상승했을 때 결국 영업이익 금액과 당기수익률은 상승을 하게 되죠. 그러면 만약에 시가총액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결국에 이 종목의 주가는 저평가가 된다라는 의미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조재무지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두 상당한 우량 지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봉 기준의 차트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8월에 상장을 한 이후에 한 20-30% 가까이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상장한 이후에는 급락의 시점이 한번 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급락 이후에는 저점을 상승시키면서 등락을 반복하고 하면서 계속 이제 어느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 이후에요. 그러고 있다가 2018년에는 작년 지수가 엄청 하락을 하면서 다시 기존의 그 저점 라인을 유지하면서 올라갔던 그 폭 자체를 깨면서 소폭 깼죠. 뭐 크게 무너뜨리진 않았고요. 그리고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선을 두 개 그어놨는데, 하나는 지금까지의 고점 라인이고요. 또 하나는 최저점을 찍은 이후, 상장 이후 최저점을 찍은 이후 그 저점 라인 선을 하나 연결을 해놨습니다. 종목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 종목이 흐르는 흐름이나 어떤 이 추세는 어떻게 저희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 라인을 그려놨고요.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면 이 주봉선에서는 이 초록색의 61선을 지금 터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봉선에서도 지금 61선을 지금 그 터치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주봉선과 일봉선의 61선을 지지하는지 여부와 그 다음에 이 저점 라인이자 빨간색의 저점 라인을 지지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 위에서 상승을 할 경우에 그리고 반드시 매수를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18번째 종목 리포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 개별 종목 분석이 아니고요. 제가 2주 전인가 3주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지금 상장에 있는 전 종목을 정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전 종목에 대한 그 재무제표별 순위표를 제가 만들어서 다음 주에는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대비 이익률 순위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매출 순위가 될 수도 있고요. 각종 순위표를 만들어서 공개를 할 테니까 꼭 다음 제 동영상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추천은 동영상 제작의 원동력입니다. 감사합니다.